한 주의 화제 판결과 사건을 통해 법률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의 조우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준비해 온 게 보니까 다 네. 제가 관심이 많은 그런 거네요. 네. 일단, 예. 그럼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변호사보다 잘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오랫동안 방송 나가서 사실 이 건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저는. 네네. 예. 일단 한진그룹 상속세 문제 이게 네. 갑자기 불거졌어요. 지금 이 그룹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전에 혹시 네. 헷갈리실까봐 그러는데 예전에 조중훈 누구죠? 저기 회장님이요. 돌아가신 그 한진 칼그룹 회장의 그 삼남매 얘기가 아니라 그 네. 선대의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 최근에 돌아가신 그렇죠. 조양호 회장의 부친이신 부친. 조중훈 회장의 자녀들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형제자매들. 그 조양호 회장의 그쵸. 형제자매들. 네. 예. 그 일인데 지금 그분들이 갑자기 상속세를 못 내겠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그 부친이신 그러니까 제 1대 경영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 그 조중훈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상속세를 내잖아요. 예, 예. 근데 상속세를 냈는데 갑자기 뭐 뒤늦게 스위스 무슨 비밀 계좌가 발견이 되었고 그 비밀 계좌를 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속세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세청에서 그 비밀 계좌에 대한 상속세와 그리고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가산세까지 해서 한 850억 원 상당의 상속세를 부과를 한 사건이죠. 상속세가 850억이면은 도대체 비밀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었던 건가요? 참 놀랍네요. 네. 근데 이거를 못 내겠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조중훈 그 회장이 5 그 아들, 딸을 가지고 그러니까 5명의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예, 예. 그 조현숙, 조양호, 조남호, 조수호, 조종호 이렇게 5명인데요. 예. 이제 이분이 2002년에 사망을 하셨을 거예요. 예. 2002년에 사망을 하시면서 뭐 그 당시에 뭐 상속세 관련해서는 한번 정리가 됐었는데 국세청에서 2018년 예. 4월에 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에 대한 상속세를 이제 852억 원 가량을 추가로 이제 징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18년 5월, 그러니까 국세청이 4월 달에 그렇게 징수를 하니까 5월 달에 이 그룹 일가에서 내겠다. 그러면서 일부 한 190억 원인가 그 정도를 냈어요. 그리고 예. 나머지를 성실히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내고 나서 바로 2달 뒤에 이 상속세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 조세 불복 심판을 이제 청구를 한 거죠. 예. 그 이제 내용 왜 이게 부당하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이제 부과가 되는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부터,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상속인들에게. 2002년에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속인들이 고의로 누락을 한 경우, 알고 있으면서도 네. 자진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을 한 경우에는 15년간 추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5년간 상속세를 15년간.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통해서 2018년 4월 달에 이제 852억 원 가량을 이제 국세청에서 한 건데 자기들은 이 비밀 계좌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라 몰랐다고 얘기하나요? 네, 현재는 이제 몰랐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만 부과를 할 수 있었는데 너네는 10년을 지나서 부과를 한 거니까 국세청에 부과한 이 상속세 처분은 이제 무효다 아니면 뭐 부당하다라고 해서 현재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묘한 게 네. 이 스위스 계좌가 있었는데 네. 조중훈 회장이 사망하기 전 4개월 전에 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고 하네요. 네,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라도 이제 2002년 11월 달에 조중훈 전 회장이 사망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망하기 한 4, 5개월 전에 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서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600억 정도인가요? 예, 예. 600억 정도가 이제 인출이 되었고,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이 스위스 비밀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만 거의 인출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었고, 특히 또 상속이 개시되기 또 이전에, 그러니까 조중훈 전 회장이 살아 계실 때 이게 인출이 된 거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 존재를 알았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위스 비밀 계좌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한 거는 고의로 누락을 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국세청은 이제 그 상속세 부과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 6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은 지금 누구가 빼갖고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행방이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현재 인출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뭐 자녀들에게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와 관련한 그런 뭐 계좌 내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나온 사실은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참 스위스 비밀 계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추적이 어렵군요.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거를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이 인출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제가 그 수사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수사 예. 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뭐 가족들이 가장 뭐 권한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부친께서 자녀들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대리인이었을 텐데 예. 그 대리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그렇게 거액의 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자녀들도 만약에 그 대리인 뭐 제3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3자의 존재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이거는 생각이긴 뭐 합니다. 그 관련인들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이게 이 정도 큰 돈이면은 분명히 꼭 어떤 흔적이 남았을 텐데 계좌 추적을 해서 뭐 잡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이제 그 관련해서 그 조중훈 회장의 아들들이죠. 예. 조정호 그리고 조남호 관련해서 그 형사 판결도 있었었어요. 이 한진가 방금 말씀드린 이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2016년 이전에 스위스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다. 라는 이제 판결이 하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고의로 누락을 했다, 뭐 아니면 뭐 탈세를 했다라고 해서 그 형제들에게 각각 벌금 20억이 이제 선고된 그 판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국세청에서 조만간 이 판단이 그러니까 그 처분이 부당했는지 아니면은 뭐 정당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내려와서는 이렇게 시끄러운 그쵸, 시끄러운데, 이대에 대한 이대에서는 내용인 참 거고. 3대. 네, 이게 3대. 손자, 손녀도 뭐 네. 그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손자, 손녀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그 조양호 회장,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이 3남매의 뭐 남매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누나인 큰딸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원태, 동생인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현 회장의 경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했다고요. 그쵸. 이제 조 전 부사장이 23일 날 그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동생 조원태 현재 회장이, 그러니까 조원태 대표가 그 아버지의 유훈,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잘 화합해서 경영을 해라라는 그 유언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도 그 조원태 현재 대표도 반박문을 그러니까 제출을 했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머니를 찾아가서 집안에 네. 있는 거 다 깨부시고 그런 게 언론 보도가 나면서 또 그러니까 또 갑자기 급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발표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여러 면으로 이제 시끄러운데 이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그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그 상속분이 보통은 이제 뭐 유언이나 뭐 아니면은 뭐 아들에게 많이 줄 법도 한데 법정 상속분대로,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대로 1대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에 1.5 이 지분별로 법정 상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화합을 해야만 그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가 할 수 있지. 형제들이 만약에 화합을 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뭐 주주총회라든지 그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분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지금 그 삼남매하고 부인 이명희 씨의 지분을 다 합치면 대략 25%. 제가 알기로는 한 28.9, 3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4명만 했을 때는 24.79, 아, 그래, 그렇습니까?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뭐 강성부 펀드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17%, 18% 그쵸. 가까이 지금 최근에 가지고 많이 있고. 올라와서 예. 그 펀드도 한 17%까지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경영권을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나 그리고 동생이 화합을 해야 아무래도 3월 3일 정도 3월 달에 거기 주주총회가 있어서 그 조원태 대표의 그 재신임 문제가 있잖아요, 현재. 네, 예. 그에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화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신임이 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그렇게 뭐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누나죠. 조연아 씨가, 네. 조연아 씨가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 지금 아무 직책도 안 맡고 있는데 지금 또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화를 그렇게 냈다, 보시는 분들도 뭐, 있죠. 예. 왜냐하면 현재 그 상속세가 거의 2,700억에 달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또 이제 5년간 분납을 하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조원태 현재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월급을 이제 모아서 이제 뭐 낸다 쳐도 나머지 분들은 현재 뭐 뚜렷한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어디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쵸. 지배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자기 뭐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이제 처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직책으로 인해서 월급을 이제 모아서 내시려는 방법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근데 그런 이거 생각이 본인의 회사가 아니라 엄연한 주식 회사인데 네. 본인의 자산처럼 이렇게 이분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저는 좀 약간 이게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의 예. 일을 하시면 또 예. 그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뭐 업적을 이뤄내신다면 또 달리 할 말은 없을 수도 이분들 있겠죠. 때문에 주가만 떨어졌어요. 지금 한진그룹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솔직히 오너 리스크만 커졌는데 어찌됐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펭수. 펭수. 펭수 저 정말 화제 좋아합니다. 펭수. 예, 아 좋아하시나요? 제가 펭수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랐어요. 예. 몰랐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저 친한 친구가 예. 펭수 유튜브를 저한테 링크를 하나를 걸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빠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향이셨군요. 제가 펭수 닮은 남자 하나 소개시켜드릴까요? 아, 펭수 여기 출연해주시면 안 될까요? 펭수님? 저희가 사실은 네. 펭수를 한번 섭외를 했는데 네. 요즘 너무 거만해졌어요. 아, 진짜요? 너무 거만해져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조 꼭 변호사님 섭외되면 저 예. 진짜 나오고 싶습니다. 조 변호사님을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뭐 펭수의 팬덤을 얘기하려고 오늘 가져온 게 아니라 네. 앞으로 EBS에서 펭수를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쵸. 예. 이제 그 펭수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어.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펭수 우리가 굉장히 귀여워하는 이런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이 펭수를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EBS에서 올해 초에 이런 펭수 캐릭터를 이제 뭐 게시를 하면서 예. 상표 등록을 따로 안 했어요. 상표 등록을 안 네, 했다고요? 상표 등록을 따로 안 하다가 좀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2019년 8월인가요? 예. 9월인가요? 9월경에 이제 이 캐릭터 그림 그 이미지 자체를 이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표는요, 이런 이미지도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펭수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상표 등록이 가능해요. 아. 근데 EBS 측에서 맨 처음에 이 이미지만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 얼굴 이미지만 등록을 그 하고 그림. 어.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펭수라는 이 명칭 자체를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해버렸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예.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상표라든지 뭐 특허 관련해서는 먼저 신청을 해서 선출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렇기 예. 때문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문제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미지는 EBS 측에서 먼저 출원을 해서 이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펭수라는 그런 단어 명칭 관련해서는 EBS가
뺏길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큰 뉴스인데요. 그러면 이제 팽수를 못 쓰면 또 바뀌어야 되고 이때까지 뭐 이렇게 쌓아온 그런 명성 같은 걸 다 뺏길 거 아니에요. 그럼 법조인의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팽수가 뭐 팽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팽수가 예를 들면. 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네. 이름이 되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마음이 안 좋은데 예. 이런 일들을 관련해서 굉장히 요즘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특허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입장을 근데 발표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지만 예. 이렇게 유명한 그러니까 그 법에 보면은 특허법 34조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저명한 상표나 아니면 이런 저명한 상호,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예. 유명한 거에 대해서는 먼저 등록을 했어도 이렇게 이 등록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게 등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무효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출원 신청을 했을 때 이게 등록이 될 때까지는 출원을 하고 나서 이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고요. 심사가 완료되면 이제 등록 이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심사 과정에서 특허청이 이거 유명한데 이 유명한 상표 너 거 아닌데 이거 EBS 건데 왜 너가 출원을 했니? 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그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등록에 그렇군요.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벽히 뺏겼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안심은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은 합의를 볼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제가 팽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예. 한 번 더 기사를 찾아봤더니 예. 그 이번에 출원한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계세요. 그 팽수 2명이나? 명칭 관련해서. 예. 근데 이분들을 이제 대리한 그 변리사 사무실에서 무상으로 EBS 측에 양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담긴 기사를 봤어요. 제가 이게 기사가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지 못해서 제가 이게 진짜다 아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먼저 출원을 해놓고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를 한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왜 근데 양도를 하죠? 그러면 뭐하러 먼저 출원을 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슈가 될지를 몰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싶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라면은 네. 이미 출원을 했다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이게 예. 그냥 특허청 자체에서도 거절될 수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 무효가 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손해배상까지 들어가야 할 되나요?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아무래도 이런 사건의 전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그 팽수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렇게 나오던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너는. 팽수 지켜드릴게요. 이 팬심은 정말 알겠습니다. 네. 예. 팽수는 저희가 네. 조으론 변호사님을 위해서 네. 진짜로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조으론 변호사님이 나와서 팽수를 강력하게 변호했다고 저희가 제작진 측에 알려서 한번 꼭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표 등록이 네. 요즘 하는 절차도 온라인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전자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직접 신청을 하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캐릭터 사업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꼭 상표에 대한 권리를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진그룹 내 모자의 일가의 지분은 24.52%라고 합니다. 약 네. 25%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의 조으론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